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 거의 한 3, 4일치 뉴스를 읽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월요일 뉴스가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뭘 읽어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부동산 이슈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사실 부동산 이슈가 없다기보다는 워낙 대외적으로 큰 이슈가 터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부동산 기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모델하우스 오픈했었던, 이제 특히 이제 신반포 센트럴 자이, 견본주택 사람이 많이 왔다,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됐던 데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여전히 청약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 한편으로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돼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분위기가 어떻다. 아파트 가격은 조금 하락세다. 근데 8월 달에는 거래량이 기존의 6, 7월까지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까지 거래됐던 것들이 거래 신고가 되면서 거래량은 역대 최고다, 늘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흐름 자체, 그러니까 여전히 신규 분양은 뜨겁고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하락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까지는 거래가 되게 많이 됐었다. 이런 흐름들은 이제까지 꾸준히 있었던 내용이니까 굳이 기사를 찍어서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으로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읽어볼 기사는 불붙은 성남 구도심 재개발, 풍선 효과로 매주 1,000만원씩 상승, 딱지 과연 이라는 제목의 아주 날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예 코너 이름도 업다운이네요. 업앤다운.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구성남이 서울에서 가까울까요? 분당이 서울에서 가까울까요? 뉴스 이제까지 제가 읽는 거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답을 아실 거고, 지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구성남이 훨씬 가깝습니다.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구성남, 성남 구시가지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당이 있고, 분당 같은 경우는 저 끝자락이 어디예요? 용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남이 더 가깝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영동중학교라고 양재역 있는 데에 나왔는데,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아마 학교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학교 다닐 때, 성남에서도 이 서울에 있는 제 학교 배정받아서 성남에서 오는 친구들이, 통학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절에 성남이라는 데를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지도상에서 보시면 더 명쾌하게 나오는데요. 이 성남시청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저는 이 성남시청이 몰랐는데 이전을 했대요. 보니까 원래 성남시청이 태평역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다 이거저거 짓고 하면서 이전을 해서 갔나봐요.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 야탑 있고 이 라인 서현 있고, 이 밑에 쪽 정자까지 이 라인이 이제 분당이고요. 여기가 판교죠.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쪽, 위례신도시 바로 밑에, 여기가 바로 구성남입니다. 근데 구성남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 이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다 이주를 이쪽으로 시켜가지고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가서 이주를 하면서 이 지역 주거지역으로 몰아내서 비슷한 시기에 다 이 주거지역들이 만들어진 데라서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구시가지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조금 노후한 편이에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LH, 당시에 이제 주택공사가 이 지역 전체를 재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구역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신흥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분양을 얼마 전에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태평 1, 2, 3, 4, 수진 1, 2, 신흥 3, 중 3 해서 여러 개의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성남 구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진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아까 98년에 LH,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분기 10여 년 전에 서울의 재개발 사업들이 다 멈췄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도 지금 막 분양하고 입주하고 하는 데가 생긴 것처럼 성남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 서울 중심보다는 약간 외곽이니까 그 온도가 이렇게 좀 분양하기 좋은 시점이 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심부보다는 좀 늦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다시 가고 있는 중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사업이 빨랐던 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제 신흥주공 아파트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 4번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개발을 하면서 뭐 경쟁률도 높았고 성남에 있는 통장들 같은 경우 뭐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볼 정도로 뭐 뜨거웠다. 뭐 딱 봐서는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성남에서 쓸 수 있는 통장들 다 들어온 걸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제가 주말에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사실상 시작이라는 거죠.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요 8호선이 성남은 지나가요. 그래서 산성역 위에가 위례고요. 8호선 이제 금광, 중동, 뭐 수진동, 신흥동, 수진동, 그 다음 모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모란에서 이제 그 분당선하고 이제 환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남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 그 지하철이죠, 8호선이. 근데 과거에 여기 중3구역이나 이쪽에 보면 단대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해서 이미 입주를 해서 마무리된 아파트가 있고요. 이제 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대푸르지오나 중3구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은 아니었어요. 시범지역으로 좀 빨리 했던 데고 앞으로 분양할 애들은 보세요. 여기 지금 신흥 2구역 여기죠. 산성역 포레스티아 맞은편 여기 같은 경우는 무려 4,774세대 신흥주공 아파트 재건축 하는 것보다 세대수가 더 많아요. 4,089인데 4,774니까 이거 더 많고 그 다음 금광 1구역도 5,087세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중 1구역 여기 같은 경우도 뭐 2,400세대 뭐 이렇게 해서 성남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되게 큰 규모예요. 근데 여기가 이주를 지금 하는 중이고 이주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주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큰 단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후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이주가 끝나면 이제 분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은 보면 풍선 효과로 매주 1,000만원 딱지 과열이라고 하는 게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됐지만 성남은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위례신도시는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구성남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도 지난 올 상반기 이후에 뭐 재건축 기대감 또는 이제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성남 그러니까 분당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황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뭐 되게 핫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이 성남 구도심에 재개발하는 아파트 재개발 입주권들 재개발 물건들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그래서 문의가 폭증하고 있고 신흥주공 청약이 성공해서인지 갑자기 뭐 강남권에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물어보기 위해서 온다. 뭐라고도 하고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아무튼 이 분양 그 인근에 빨리 사업한 데가 분양하는 게 조금 이슈화되면서 주변 지역의 재개발 구역으로도 이제 투자 온기가 옮겨 붙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 재개발 투자는 재건축이랑 달라서 지금 예를 들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도 투기 과열지구 지정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분당 가격 오르고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될 수도 있어요. 추후에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성남도 재건축 아파트에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하는 데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성남에 있는 다른 구역들은 전부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신흥2나 중1이나 금광 1이나 금광 3이나 이런 데들은 다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는 가능하시다는 거. 다만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 뭐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 또는 이제 5년 내에 정비 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재당첨 금지가
있었던 세대에 속하는 자는 조합원 뭐 분양 신청을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뭐 여러 개 사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구역별로 여러 개 사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조합원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는 가능하니까 뭐 눈여겨 보실만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성남시가 투기가열지구 이상의 규제를 받게 되면 대출 청약 규제가 되고 입주권 거래가 막히게 된다 뭐 됐는데 그런 부분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은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첨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창동의 50층 주상 목합 동부권 도시재생 본격화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약간 뭔가 언밸런스하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50층 주상복합인데 도시재생이에요. 도시재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재생은 말 그대로 좀 슬럼화돼 가고 있는 데들을 조금 살기 좋게 막 전면 철거하고 짓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양새 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재생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50층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언밸런스하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이 맞아요. 왜 도시재생이 맞냐면 짜잔, 보이시나요? 리서울 도시재생 함께 디지로그라는 책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시청 지하에 가면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 있거든요. 책을 몇 권 사왔어요. 사와서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읽은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이 해제돼서 여전히 슬럼화되어 있던 데를 중심으로 철거 재개발 사업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해서 이제 추진해왔던 사업이죠. 이제 그 기치를 정부 차원에서 받아서 새 정부,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재생 사업의 뿌리를 좀 내리게 하겠다 이런 관점인 건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이 나온 게 2016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기 전에 나온 거죠.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한 제 소회는 제가 블로그에 썼으니까 나중에 링크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책 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들, 유형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유형 중에 보면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던 도시재생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4가지인지를 자, 요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나? 네. 이거 되게 좀 그렇다. 어디 딱 화면 있으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크게 이제 보면 저이용,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이용 저개발 지역.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되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되게 좋은 위치인데, 이용이 되게 지금, 그러니까 저이용 말 그대로 개발도 덜 돼 있고, 사람들이 이용도 덜 해서 활성화 덜 돼 있는 지역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중심지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균형발전 촉진지구랑은 제가 받는 느낌이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도시재생이라는 걸 썼어요. 아무튼 균형발전 촉진지구처럼 이제 지역의 중심 지역에 어떤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중심지로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쇠퇴산업. 그러니까 그 성수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장들 많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공장터를 이렇게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른 형태로 좀 그 산업을 완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조금 보완해서 살려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수제화 골목이라든가 성수동 수제화 골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의 과거에 산업 뉴타운이라고 얘기하던 전 어떤 서울시의 기조에서는 그런 지역들도 산업을 어느 정도 살려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보존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래전 유구한 역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역사. 예를 들자면 낙원상가도
과거에 뭐 6, 70년대의 문화가 담겨있는 역사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좀 역사 문화 자원을 살리기 위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한 재생, 여기 지금 세 가지 꼭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꼭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도시재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도시재생하면 낙후된 주거지역에 담장 페인트 칠하고 사람들이 오기 좋은 뭐 길만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이해했지만, 조금 여기는 기존의 산업이라든가 역사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 안 된 데를 다시 좀 부흥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주거지역들을 다시 이제 재생의 형태로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모양이 이런 건가 보다. 좀 기존에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철거하고 재건축하고 뭐 이렇게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과는, 도시 정비의 모델과는 조금 모양이 많이 달라서 책을 읽으면서 이 도시재생 공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르구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원래 책 소개를 하려고 했던 글은 아니었는데, 이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 도시재생 모델 중에서 저희형 저개발로 포함된 창동이 있고요. 그 다음 광운대 역세권이 있고요. 서울역 주변이 있고, 그 다음에 영동 마이스라 그래서, 이제 영동이라고 하면 강남 잠실 그쪽이죠.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한 군데 빠졌네요. 상암 수색. 수색 같은 경우도 수색역 주변으로 유휴부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 그랬는데, 수색 앞에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공공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유휴부지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저이용 저개발 되어 있는 중심지에다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뭔가를 짓는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대상지가 조금 움직이나 봅니다. 그래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창업입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빠르면 내년 4월 시작한다고 하고, 뭐 항상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 감안을 해야겠죠. 3,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제 이 사업비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에다 지어서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얘기냐, 이제 사실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재생이니까 일반적으로 시행사업으로 뭐 돈 벌고 사업 시행자가 돈 벌고 이런 모델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일단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왜 모르겠냐면, 사업비가 3,6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SH가 900억 원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 이게 HUG겠죠. 750억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SH공사가 출범한 도시재생 리츠, 부동산 신탁투자회사의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공사가 이런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을 끌고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장기 전세주택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결국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민간에다 다 팔아버리고 나면 일종의 그냥 땅 장사 이런 모델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창업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거점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거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50층의 주상복합을 지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센터를 만든 다음에 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빌려주겠다, 그런 모양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 투자를 하는 리츠한테 수익들도 쉐어를 해줘야 될 테니까 뭐 수익 사업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된 관점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여기에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지역 거점으로 돼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균형발전 促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주들이 그 이유,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윤을 다 먹는 그런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성패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을 사업 시행자가 다 먹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건지, 근데 일단 이 출자하고 하는 자본의 출처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부동산 뉴스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도시재생 방식 중에서 저개발,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저개발, 저이용 지역을 중심지로 개발하는 모델에 대해서 지역을 언급한 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방식으로 광운대 역세권, 그 다음에 서울역, 영동마이스, 그 다음 수색 상암까지 5개가 일단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 파는 것에 대한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블럭블럭 이 지역별로 지금 사업단들이 좀 추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추후의 기사들이나 아니면 뭐 내용들을 같이 좀 팔로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인근 지역들 기사에서 보시면 요거에 따라서 인근에 수혜받는 아파트들 가격이 뭐 어떻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북적이고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기 개발되면 우리 집은 바로 수혜를 보지, 좋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지역의 곁가지로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잠실 이촌동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는다라는 건데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일단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동네에 흑석 뉴타운, 내가 흑석 5구역인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대요. 그래서 재개발 막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 뉴타운이 딱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기가 뉴타운이 지정이 되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는 큰 판, 이게 이제 뉴타운 계획도, 재정비 촉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길, 뭐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돼서 나중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도 다시 받고, 물론 다시 받고 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있었습니다. 흑석뉴타운 5구역, 4구역, 6구역 이런 데도. 그래서 이제 구역이 확장되거나, 이제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처럼 이렇게 큰 계획, 큰 판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시설을 막고, 또는 이제 그런 기반 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하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치 신도시를 우리가 지을 때처럼, 또는 이제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처럼 큰 판을 그리고 그 판 안에서 이제 퍼즐을, 이 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재개발 구역 할 때는 이걸 넣으세요. 여기에 재개발할 때는 요거를 빼시고 이렇게 넣어서, 이걸 다 큰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은 어느 정도 더 될 거니까 도로는 어느 정도까지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개포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 다음에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게 되느라 개포 재건축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압구정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재건축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도 한 바 있고, 반포에는 대양부동산 김한 실장이 왔을 때도 반포 얘기하면서 압구정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뭐 여의도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한편으로 이제 지금 그런 아파트 지구들 중에서 잠실, 이촌동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촌동은 용산이고요. 잠실은 지금 여기 기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렇게죠. 근데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1, 2, 3, 4가 이미 재건축이 끝났고요. 여기죠. 잠실 1, 2, 3, 4죠. 그리고 5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장미 1, 2, 3, 뭐 미성 크로바 진주, 여기가 이제 잠실 시형 파크리오잖아요. 이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사업이 끝난 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거고요. 앞으로 해야 될 때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완전히 뭐 판을 어떻게 엎는 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업이 아직 안 만들어진, 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장미 1, 2, 3차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더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촌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강맨션도 올 상반기에 여기 한강맨션 조합 설립한 게 굉장히 큰, 이 용산의 재건축 이슈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죠. 기사에서는 제가 나오지 않아서 안 읽었는데 9월
초에 얼마 전에 저기 어디야? 이쪽 넘어가면 용산의 산천동에 그 산천동의 한양 아파트, 한양이 아니라 산호 아파트, 예. 그 원효로 사가 쪽에 산호 아파트 있거든요. 한강변에. 거기도 조합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안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 동부이촌동 안에 있는 서빙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도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데들 중에서 좀 속도가 느린 데들 같은 경우는 이 지구단위 계획 영향을 받아서 이 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되는 역할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모델들을 보면 느껴지는 건 그렇죠. 강남권이든 이제 주요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무슨 지구 예, 하는 데들이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느려지면 이제 금방 재건축할 수 있었던 데들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요. 오래 걸리면 그만큼 또 공급의 단절, 공급이 물량이 나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어차피 이제 초기 단계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가 자유롭지만, 조합이 설립된 데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 변경 금지 규정이 다시 살아나서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재건축은 단지별로 이런 밑그림까지 포함해서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예,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모양새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사로서는 딱 3꼭지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내용은 조금 길게 읽은 것 같아요. 몇 꼭지 안 되니까 예, 뭐 구구절절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써서 예, 많이 올려서 예, 뉴스를 읽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새로운 예, 좀 읽을 만한 재밌는 뉴스가 있길 바라면서 예, 오늘 뉴스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안 누르셨다면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부동산TV 구독자 1만 명 돌파할 것 같아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